우리가 그 서초동 법조타운이라든지 법원 근처, 검찰 근처에 가면은 공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봅니다. 간판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정확히 공증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아는 사람은 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소송을 하지 않는 변호사, 공증 변호사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한공증인협회 공보이사신 안경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가요, 요즘? 공증은 낮에는 좀 바쁘고요. 예. 업무의 성격상 6시면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칼출근, 칼퇴근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해져 있나요? 규정에? 6시를 넣으면 네. 수수료가 2분의 1이 할증됩니다. 그런 그러다 보니까 있군요. 권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 권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의뢰인들에게 비용이 느니까 예. 좀 좋아하지 않죠. 그럼 대한공증협회의 어떤 뭐 내부 규칙입니까? 아니면은 변호사님께서 스스로 정해놓으신 기준입니까? 공증수수료는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심지어 할인을 하면 형사처벌 규정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습니까? 더 받거나 덜 받지 못하고 법으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은 일과 이후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린다는 얘기로 이해를 일과 했는데. 이후에 오면 뭐 저희는 이제 제가 다른 일정이 없으면 시간을 맞춰서 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가급적. 의뢰인들에게 뭐 비용이 느는 그런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적이신데요. 그런 뭐 대한공증협회는 다 그러신가요? 일단 휴일 공증을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 저희는 이제 가끔 보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낮에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부득이 뭐 공증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 하면은 보통 법정에서 아주 이걸 위해서 변호를 하고 검사 측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하고 배심원들을 또 설득하고 억울한 사람 누명 풀어주고 주로 법정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연상을 하는데 공증 변호사는 변호사시지만은 법정에는 안 나가시죠? 법정에는 안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증 변호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법무법인이 그 인가공증인이 있고 네. 공증을 전업으로 하는 저 같은 임명공증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여럿이니까 뭐 법정도 제도상도 가능한데요. 예. 임명공증인의 경우에는 이제 자리를 지켜야 되고 또 저희가 업무상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게 뭐 중립 의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적절치는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공무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공모수탁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공무원. 국가에서 업무상 공무원.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영란법, 그렇죠. 부패방지법은 적용을 받으시죠? 예, 적용됩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안 받는데요? 일반 변호사들은 뭐 업무의 공공성은 있어도 네. 기본적으로 자기 업을 하는 거고요. 네. 공증은 국가 업무입니다.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좋죠, 오히려. 왜냐하면 보호받기도 하고. 네. 월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급은 이제 저희가 하는 일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사건 처리 건수에 예, 따라 또 그렇습니다. 달라지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공증제도가 있습니까? 예, 아마 거의 모든 나라에 있을 텐데 나라별로 조금 다릅니다. 네.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증이 크게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만든 문서를 당사자들이 작성해 주는지 확인한 것. 예. 그걸 인증이라고 합니다. 네. 미국은 이제 인증만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반드시 변호사도 아닙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라틴계 공증제도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인증제도 외에 그 문서 자체를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자체를 네. 공증인이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강력한 효력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민사 재판을 하는 이유가 돈을 안 갚거나 뭐 이랬을 때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 뜻과 달리 강제로 예. 상대방 재산에 뭐 경매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잖아요. 네. 공증문서에는 그런 효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에콰도르의 그 정태근 전 한국협회장 그 사망한 그 서류도 에콰도르 변호사가 공증을 했겠죠? 거긴 조금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다릅니까? 예. 그렇군요. 자, 이 공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늘 간판을 보거나 또는 뭐 심을 보거나 하게 되면 공증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공증 변호사, 공증인은 언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때에는 공증 변호사를, 공증인을 찾아가야 될까요?
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협의혼을 할 때 그 네. 내용을 명확히 할 때 협의이혼 공증이 있고요. 유언하면 유언 공증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서로 빌려주거나 할 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약속을 어겼을 때 판결 필요 없이 예. 판결처럼 강제 집행도 되기 때문에 네.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계약서의 작성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든지 예.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혼이나 유언 이런 것이 보통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제일 많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흔히 있는 거는 돈 빌려주는 금전 거래가 가장 많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사무실이 양지역에 있는데 여기 좀 독특한 사례도 많습니다. 아, 뭐냐면은 거기 이제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예.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마련하다든지 이럴 때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특수관계자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군요. 세금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이라고 돈 빌려주지 말란 법은 없죠. 그렇죠. 그럼 돈 빌려준 거라는 증여가 아니라 돈 빌려준 거라는 증거를 남겨야겠죠. 네. 예, 그래서 보통 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제 공증이고 예. 또 보완적으로 하는 게 원금을 갚는다든지 이자를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좌에 이체를 남겨서 흔적을 남긴다든지 예.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하기 전에 외도 금지 각서 같은 거 가끔 뭐 있죠. 예, 꽁트에도 나오고 예. 합니다만 그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역으로 부부간에 외도 허용 각서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불법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법에서는 부부간에는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 네. 그래서 그거를 위반한 거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도 허용 각서는 무효겠죠. 예. 그러면 각서를 안 써도 당연히 효력이 있는데 네. 외도 각서 금지를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의미는 있어요. 이제 그 자체는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외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 우리가 지금 민사 판결, 가사 판결 보면 보통 외도했을 때 위자료가 보통 한 1,000에서 3,000 정도 인정되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너무 적죠, 사실은.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통죄는 폐지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얘기는 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도 금지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을 좀 크게 뭐 네. 1억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도진 1분에 방금 전에 제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고유종 사건도 한번 좀 상속관계라든지 뭐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사례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공증인과 공증변호사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토크합니다는 그 공증은 무엇인가라고 주제를 가지고 안경제 대한공증협회 공보이사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퀴즈 정답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퀴즈 정답은 화해치유재단이었습니다. 당첨자는 SSOK님. 축하드립니다. 어떤 뜻일까요? SSOK. 지금은 오늘 퀴즈 한번 보실까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문제가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화면 이 창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남기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